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문화 11 141쪽이죠. 이 글은 법률의 효력과 소급 입법에 대한 글이죠. 자, 전체 문단은 5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법률은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포가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쪽 밑줄입니다. 공포가 이루어지면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하고요. 일정 기간 경과 후 동그라미 효력이 발생 동그라미. 그런데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와 별개로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자, 그런데 역접 접속어 세모하고요.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밑줄 긋고 1번. 자, 특히 법률 효력 발생 전 형성된 법률 관계도 그 규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자, 법률 효력 발생 전 형성된 법률 관계 여기다 동그라미. 그 규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논란 동그라미. 자, 1문단이네요. 자, 1문단. 법률의 효력 적용과 이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금 법률의 효력 적용과 이에 관련된 논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문단 들어가겠습니다. 2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법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쭉 동그라미입니다. 법률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발생한 이후 동그라미, 적용 동그라미. 이를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 하는데 법률 불소급의 원칙, 네모, 전개 방식상 정의죠. 하는데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법률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 그 취지는 밑줄 하고요. 법률 생활의 혼란을 피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밑줄 긋고 1번. 법률 생활의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 법률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자, 법률 불소급의 원칙, 취지의 형태는 법률 생활의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률 생활의 혼란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이 부분은 법률 불소급 원칙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과거의 행위를 현재의 법률로 평가하여 제한하거나 기존과 다른 법률 효과를 부여하게 된다면 법률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법률 관계에 대한 신뢰 형성을 저해하여 법률 생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법질서에 대한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률의 교범적 성격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 법적 안정성은 법치주의의 주요한 원리가 되며 이를 위해 법률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 밑줄 합시다. 법적 안정성은 법치주의의 주요한 원리가 되며 여기까지 밑줄 긋고 끊어주고
이를 이해해 법률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다 몇 줄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역접 접속어죠. 자, 세모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국민의 법 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원칙이므로 그렇습니다.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이익을 능가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통해 법률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시금 한번 봐보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동그라미 하고요. 국민의 법 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원칙 여기까지 몇 줄. 자, 지금 법률 불소급 원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데요,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자,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여기다 밑줄 긋고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이익을 능가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경우,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자,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통해 법률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씁니다.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하고요. 법률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다 몇 줄. 자, 원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불소급의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법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 부분이나 법적 안정성 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그 다음에 법률 소급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공익적 필요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예외적으로 법률의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률 소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이 가능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 그렇습니다. 자, 3문단에서 아마 소급 입법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첫 문장 밑줄입니다. 자, 소급 입법이 가능한 경우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헌법재판소는 소급 입법의 유형을 부진정 소급 입법과 진정 소급 입법으로 나누어 걷습니다. 소급 입법의 유형을 부진정 소급 입법과 진정 소급 입법으로 나누어 걷습니다. 분류죠.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걷습니다. 자, 부진정 소급 입법, 진정 소급 입법 우리에게 생소하네요. 자, 글쓴이는 반드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전개 방식상 정의가 되겠죠. 먼저 그렇습니다.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진정 소급 입법 네모, 자, 쭉 몇 줄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여기서 끊어주고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어서
여기서 끊어주고요. 그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분명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때 여기다 끊어주고요. 이를 소급하여 규율하는 입법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전개 방식상 정의고요. 그러면 부진정이란 것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에 완결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진정 소급 입법은 법 질서에 대한 신뢰 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어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그렇습니다. 부진정 소급 입법은 동그라미 하고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여기다 밑줄 하고요. 자,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성이나 중대성에 비해 법 질서에 대한 신뢰 침해가 큰 경우 입법이 제한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 쭉 밑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시 형태죠. 예를 들어 예시. 부동산의 취급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현재 완결되지 않았죠. 법령 개정을 통해 소득세율을 인상했다면 이는 일종의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세율이 부동산 매도 시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세율을 인상할 공익적 필요성과 중대성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여기서 끊어주고요. 신뢰 보호를 이유로 소급 입법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없다에다 동그라미. 자, 3문단 소주제 잡겠죠. 소급 입법의 유형 중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주제 소급 입법의 유형 중 부진정 소급 입법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걷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겠죠. 부진정 소급 입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정 소급 입법을 이야기하겠죠. 진정 소급 입법은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 네모하고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라 법률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습니다. 자,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습니다. 여기까지 밑줄하고요. 끊어주고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동그라미입니다. 자, 종료되지 않았다면 부진정이겠죠. 종료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진정이죠. 당사자의 확정된 법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밑줄입니다. 어쨌거나 전체 밑줄이었는데 첫 번째 문장 밑줄이었는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다 다시금 밑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역접이죠. 쇠보입니다.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여기다 밑줄 긋고 1번 기존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를 통해 얻을 수 이익이 적은 경우 없습니다. 2번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3번 신뢰 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4번 진정 소급 입법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진정 소급 입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네 가지로 나열했죠.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시 형태가 되겠죠.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기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에서 자, 대법원은 친일 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 친일 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여기다 밑줄하고요.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 사안이고 여기다 밑줄 긋고 1번. 자, 그 다음에 진정 소급 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반해 그렇습니다.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데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자,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없습니다. 자, 거기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 여기다 3번. 진정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렇습니다. 판시하였다 그렇습니다. 판시란 말은 판결하여 보여주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4문단 소주제 잡아보겠습니다. 소급 입법의 유형 중 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소급 입법의 유형 중 진정 소급 입법이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문단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동그라미 이와 같이 자, 마지막 문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앞에 내용을 요약할 때 이런 표현을 써주게 되죠.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어디까지요? 깁니다. 법률의 효력에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를 법률의 효력 발생 이전까지로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민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 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할지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금 몇 줄 긋게 되면 법률의 효력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 여기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국민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불소급이라고 적어주세요. 불소급 원칙.
자, 그 다음에 공익을 우선할지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소급 원칙. 내신 문제에서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체계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국민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적고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소급 입법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원칙은 불소급 원칙이지만 국민의 신뢰 보호라든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적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급 입법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의 태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문단의 소주제는 법률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에 대한 우리 법체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고요. 전체 주제하고 제재하고 전개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 체크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주제는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조건과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조건과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재는 소급 입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개 방식. 자, 중요 화제, 제재, 소급 입법의 유형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요. 중요 화제 뭐였던가요? 소급 입법이죠. 소급 입법의 유형을 나누어 봤습니다. 분류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부진정소급입법과 진정소급입법에서 그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조건들을 먼저 숙지하시고 어떤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이 사례가 그 조건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 중 궁금한 부분은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내일 명일 댓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파이팅을 소망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